팩트인스타 이창동 감독의 신작 영화 버닝이 베일을 벗은 가운데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룹 인피니트의 리더이자 맏형인 성규가 300여 명의 팬들 배웅 속에 입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시작으로 샤이니, 성시경, 볼빨간 사춘기 등 대형 가수들의 컴백으로 5월 가요계가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청초 걸크러쉬, 반전 매력 가득한 걸그룹 HUB 멤버들과의 유쾌한 인터뷰까지 팩트인스타 잠시 뒤에 시작할게요. 한류의 중심 서울에서 만나는 연예가의 모든 것. 생방송 팩트인스타 어서 오세요. 네, 봄비가 여름비처럼 아주 건강하게 많이 뿌려줬어요. 네, 이쁘더라고요. 네. 어제 비 많이 왔는데 뭐 했어요? 전 집에서 그냥 영화도 좀 보고 음악도 듣고 감상에 젖어서 그러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비 좋아합니까? 비 정말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비예요, 눈이에요? 비죠. 아, 비예요? 네, 감성은 비죠. 저는 눈은 동심. 아, 그래요? 약간, 저는 네. 스노우예요. 아. 예. 강아지들이 눈 오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아직 그리고 때묻지 않으셨나 봐요. 뭐 강아지 그런 걸 떠나서도. 비도 네. 참 좋은데 그 눈 내렸을 때 오도독 요 소리 있잖아요. 발자국 소리. 이게 참 좋아요. 좋죠. 네. 그렇게 정말 많이 내린 비처럼 연예가에도 깜짝 소식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예. 한류돌로 거듭나고 있는 그룹 여자친구 그리고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서원까지 팬들의 희비도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네티즌들의 클릭을 부른 연예가 소식들을 실검 인스타에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Right now. 이번 주 실검을 장악한 이슈메이커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실검 인스타 그룹 여자친구입니다. 파워 청순에 이어 격정 아련 콘셉트의 신곡 밤으로 돌아온 그녀들. 지난 16일 음악방송 7관왕 등극에 이어 국내 음원 차트 1, 2위를 다투며 롱런을 예고한 가운데 그들의 인기가 국내를 넘어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6번째 미니 앨범 타임 포 문라이트가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6위에 올라 여자친구의 인기를 실감케 했는데요. 빌보드에서는 걸그룹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고도 월 4억 명이 이용하는 중국 최대 음원 사이트에서 K-팝 차트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신곡 차트, 한뮤직 차트, 뮤직비디오 차트에서도 이름을 올려 가짜 친구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여자친구의 소속사 측은 값진 성과를 이루어 의미가 깊다, 많은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오는 23일 일본 데뷔를 앞두고 있는 여자친구,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실검 인스타, 영화 버닝입니다. 개봉 전부터 일찌감치 칸 영화제 초청작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17일 제71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 프리미어 상영회 레드카펫에서 버닝의 주역 이창동 감독과 배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미소는 머금고 있지만 얼굴 가득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긴장도 잠시. 상영이 끝난 후 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5점 만점에 3.9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기록해 다시 한번 화제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상영을 마친 버닝은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호평을 이끌어냈는데요.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 티에리 프레모는 관객의 지적 능력을 기대하는 시적이고 미스테리한 영화다라고 평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칸에서 본 영화 중 최고였다, 진정한 걸작이다라며 이창동 감독의 연출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관객들 역시도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 영화가 전개될수록 농도가 짙어진다며 영화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창동 감독이 이번엔 칸 영화제 최고의 상, 황금종려상을 받는 게 아니냐는 기분 좋은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 밀양에서는 전도연에게 여우주연상, 2010년 시로는 각본상에 이어
올해 버닝으로 3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실검인 스타 배우 이서원입니다. 지난 16일 이서원이 동료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여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서원은 드라마 송곳으로 데뷔, 함부로 애틋하게 해서 수지의 남동생 역할로 주목을 받은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터라 충격은 더욱 컸는데요. 사건은 지난달 8일 이서원이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있던 동료 여성 연예인을 추행했고 피해자가 거부하고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흉기로 협박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소속사 측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문과 함께 이서원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현재 혐의가 인정돼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그가 MC를 맡고 있던 음악방송과 출연 예정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됐습니다. 차세대 기대주로 사랑을 받았던 만큼 대중의 비난과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배우 이서원 씨의 총망받는 그 배우였는데 이런 사건이 좀 벌어지게 참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일단 동료 여배우를 성추행을 하고 또 흉기까지 휘두른 사건은 정말 없었잖아요. 네네. 물론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술자리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 소속사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이서원 씨는 뭐 당연히 이제 드라마에서 하차를 하게 됐어요. 특히 21일날 첫 방송 예정이었던 이제 TVN 드라마 어바웃 타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하차하게 됐고요. 그 제국의 아이돌 김동준 씨가 대신 투입이 됐는데요. 이미 촬영을 다 마친 작품이기 때문에 1회부터 다시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서원 씨가 진행을 했던 이제 뮤직뱅크 같은 경우는 빅스 애니 공백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서원 씨 같은 경우는 그 차태현 씨, 송중기 씨, 박보검 씨가 이제 블라썸 엔터테인먼트 소속 신인이었는데 소속사에서 정말 열심히 밀어주고 있는 친구였고 이제 인지도가 좀 생기려고 하는 친구였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법적인 처벌을 그러니까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논란 관련해서는 칸에서 정말 제대로 버닝 중인 영화 버닝에 입성하기 전에 칸에 입성하기 전에 배우들이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출연 배우들이. 네, 뭐 먼저 이제 그 여배우 주연 여배우 그 전종서의 그 네. 공항 사진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항 사진 논란이 뭐냐면 그 영화제 이제 출국을 위해서 인천공항의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네. 너무 그 사진 기자들이 촬영을 하자 좀 전종서의 얼굴 표정 지금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옷으로 얼굴을 다 가리고 굉장히 좀 짜증이 나는 듯한 그런 포즈를 취하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네. 통상적으로 사실 배우들이나 가수들이나 공항 사진, 특히 이제 기자들이 자신들을 촬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 준비된 포즈나 또 뭐 밝은 모습을 딱 보여주는 편인데 그러게요. 예. 전종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속사 측은 사태가 이제 커지니까 신인이라서 뭐 몰려드는 취재진으로 인해 당황했기 때문이라고 또 해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또 취재진들이 몇 명 없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미스테리한 좀 그런 상황 아니었나. 뭐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이제 또 다른 그 주연 배우죠. 스티븐 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길기 논란이 있었어요. 네. 이건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 이제 뭐 상황이 또 어떻게 됐었냐면 스티븐 영 SNS에 지인이 이제 우길기를 입은 소년 사진을 올렸는데 게시물을 올렸는데 여기에 이제 좋아요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팬들은 이제 분노를 한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뭐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분노를 하니까 스티븐 연 측에서는 이제 뭐 죄송하다고 한글 사과문을 올렸는데 또 이 사과문에서 또 문제가 됐어요. 어허.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또 영문으로 된 다른 게시물에는 네. 이거는 오해다. 인터넷만 보고 판단한 것이 아쉽다는 좀 앞뒤가 다른
그런 또 사과문을 올려놨기 때문에 네네.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저는 근데 뭐 스티븐 연이 미국에서 또 성장하고 또 미국인인 만큼 우길기에 대해서 뭐 제대로 인지 못했다고는 할 수 있다고 전 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좀 분명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븐 연 되게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이번 사건 좀 안타까웠어요. 영화 버닝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한국 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 수상도 점쳐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뭐 배우들의 이제 뭐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닝은 정말 지금 국내외에서 엄청난 지금 뭐 관심을 이제 받고 네. 있습니다. 뭐 어제 이제 또 국내에서 개봉을 했는데 첫날에는 이제 5만 4,040명 관객을 또 불러 모았고 또 한국 영화 중에서는 이게 관객 동원 지금 현재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수치가. 또 앞서 뭐 보셨겠지만 그 칸 현지에서 또 평도 굉장히 좋습니다. 경쟁 부분 18개 작품 중에서 16번째로 선보였는데 현지 반응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호. 극찬을 시작을 해서 또 특히 뭐 칸 영화제 소식지 스크린데일리에서는 뭐 역대 최고 평점을 또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또 무엇보다 또 이창동 감독께서 또 그 칸 영화제와 또 인연이 남다르시잖아요. 뭐 2007년에 뭐 또 영화 밀양으로 전도연 씨가 여우주연상을 받았었고 2009년에는 또 경쟁 부분 심사위원으로 또 저기 뭐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또 2010년에 나왔던 시 같은 경우에 각본상을 또 받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칸 영화제 이제 폐막식에서 이제 황금 종려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제 상들을 이제 수여를 하게 되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역대 최초로 정말 한국 영화에서 황금 종려상이 나오지 않을까. 한국 시간으로 이제 20일 새벽입니다, 폐막이. 어허. 꼭 한번 정말 좋은 소식이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기대 중이에요. 느낌 좋습니다. 네. 예. 또 이 감독님이랑 저 깐느랑 또 예, 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렇죠? 궁합이 좀 네네. 맞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 그나저나 저희 저기 박용 기자. 아, 오늘은 뭐 의상이랑 머리랑 뭐 죽통밥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약간 대나무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 예. 여름이라서 이제 짧게. 하와이안에 또 벌초하신 거죠? 예. 뭐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피처링 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피처링 하신 거예요? 또 이게 또 셀럽의 마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셀럽은 아니지만. 아유, 멋있어요. 네. 아유, 잘 멋있는데요, 어울려요. 뭐. 네. 예. 좋습니다. 시원하게 보이고. 자, 그리고 저 지난주 세월호 사건을 희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해서 이제 MBC 쪽에서 이제 진상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나왔어요? 네, 네.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세월호 영상을 넣은 경위부터 뭐 고의성 여부 그리고 징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일단 위원회가 제작진을 모두 면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넣은 분이 이제 조연출 분이신데 조연출을 조사를 한 결과 어묵이라는 단어가 세월호를 비하하는 그런 단어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취재진이 그 사람이 정말 그걸 몰랐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그 말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요. 현장에서 이제 MBC 측에서는 고의적으로 방송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그 영상을 일부러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사실 조금 네티즌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인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MBC 측에서도 뭐 고의는 아니라고 하지만 징계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일단 당사자인 조연출뿐 아니라 이제 뭐 부장, 본부장까지도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 논란이 있었던 연예계 소식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실검 인스타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로 네. 김지영 기자의 원픽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정말 사심으로 가득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생 드라마 중 하나로 꼽힐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인데요. 아, 네. 어제 바로 종영이 그랬죠. 됐었죠. 네. 정말 사실은 방영 초반에 좀 많은 논란이 있긴 했었는데 지금 정말 호평 속에 마무리가 돼서 참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 아직도 길거리를 걷다 보면 이 두 주인공을 어디선가 정말 실제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요. 마지막 회가 7.4%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반영을 했습니다. 어허. 저도 이게 줄여서 이제 나저씨라고 하는데 나저씨 팬 중에 하나인데요. 네. 결말이 정말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네. 모두가 어느 정도 좀 편안해지게 끝나서 참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네네. 이성규 씨가 그 마지막 회에서 아이유 씨한테 나레이션으로 물어보죠. 실질적으로 대사를 던진 건 아니고 이제 편안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유 씨가 살짝 웃으면서 네 라면서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눈시울이 정말 뜨거워지는 정말 여운을 주는 마무리였던 것 같고요. 사실 나저씨의 시작은 정말 험난했죠. 사실 출연 배우 오달수 씨가 성추행 미투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서 촬영 단계에서 하차를 한 적이 있고요. 나저씨라는 제목에도 어린 여자와 나이 많은 남자가 그 로맨스를 연상시키는 네. 이렇게 롤리타 지적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방송 초반에도 데이트 폭력을 미화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론 뭐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를 거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요. 롤리타 콤플렉스가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데이트 폭력도 사실 그것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네네. 하지만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았던 맞아요. 드라마가 아닌가. 업계분들도 정말 좋아했고요. 배우분들도 나저씨에 빠진 분들이 많았는데 뭐 조진웅 씨, 이준기 씨, 성유리 씨도 열혈 시청자임을 알린 적이 있었죠. 말씀하신 대로 처음엔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딱 방영하자마자 거의 논란이 바로 사그라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만큼 인기도 많았고 어허.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많았던 그런 드라마였던 것 그건 같아요. 예전 그 영화 생각나는 레옹이 있잖아요. 마틸다하고. 예. 약간 느낌이 다르긴 예, 하는데요. 예. 저는 드라마를 못 봤거든요. 네. 예.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으니까. 네, 사실 예, 예. 저는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이 드라마에는 행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오. 밝은 주인공도 단 한 명도 없고요. 이렇게 팍팍한 삶을 견디지 못해서 막 허우적거리는 인간들만 나오는데 네. 특히 아이유, 이지한 씨는 더 정말 이런 여주인공이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두운 캐릭터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대기업에 다니는 좀 행복해 보일 것 같은 부장님, 대기업 부장님인 박동훈 씨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통해서 치유하고 서로를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박동훈 씨를 보면서 저는 사실 우리 모두를 닮은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지한 씨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네. 이지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젊은 층들을 좀 대변하는 캐릭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드라마를 두면서 뭐 응팔의 감성을 떠올렸다는 시청자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좀 어두운 버전이긴 하지만 사람을 통해 극복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닮았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보고 싶은데. 네. 다시 보기로 한번 네, 돌려봐야겠는데요. 강추합니다. 나도 진짜 아저씨인데. 그렇죠. 예. 완전 아저씨인데. 예. 정말 주변에서 너무 호평을 많이 했어요. 이 그래요? 드라마에 오, 대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 주인공 이름이 이지안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보질 않았는데도. 근데 그 아이유 본명이 이지은이잖아요. 그렇죠. 이지은 씨가 되게 연기자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저희가요 이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예전에 픽에서 아이유 씨가 이 드라마를 하고 나면 아마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네.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작별 다셨네. 네, 근데 정말 자축인묘 진사오미. 저 좀 온 것 같아요 어. 그때. 예. 사실 지금은 그 다른 이지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유 씨가 정말 잘해줬어요. 정말 이번에 TVN에서 시상식이 열린다면 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해주셨는데 사실 보보경심녀라는 드라마에서까지만 해도 네네. 연기 논란이 있었잖아요. 정말 거기서 완벽하게 벗어난 좋은 연기를 보여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아이유 씨와 이지한 씨가 약간 닮은 부분이 있는 게 네. 그 아이유 씨가 약간 우울한 감성이 있는 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또 할머니와 자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캐릭터의 감정이입이 잘 되셨던 것 같아요. 네, 또 예쁨도 포기했던 또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잘해줬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참 진짜 그 가진 게 많은 친구예요. 그러니까요. 아유, 연기력까지 가져가면은 어떡하라는 건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저 음반을 발매했지만 아는 사람만 아는 소울 깡패 박영 기자의
지붕 뚫고 역주행건. 예. 역주행건? 예, 넘어갑니다. 아는 자, 사람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아는 사람도 잘 모를. 어떤 곡인가요? 예, 예. 야, 진짜 소울 깡패네요, 오늘. 예. 예. 네. 자, 오늘은 어떤 그러니까 뭐 네. 사실 깡패라는 그 표현이 네, 뭐 네.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이제 또 좋은 의미가 아니지만, 근데 또 이제 최근에는 어떤 부분에서 좀 특출나고 그렇죠. 또 뭐 뛰어나다거나 뭐 또 어필을 제대로 하는 그런 것을 두고 좀 깡패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팀은 제대로 음색 깡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디씬 최강의 그 신흥 레이블 쇼파르 뮤직을 이제 이끌고 있는 네. 혼성 듀오 바닐라 어쿠스틱입니다. 어허. 바닐라 어쿠스틱. 달달한데요, 그렇죠? 네, 달달하죠. 그렇죠. 뭐 밴드 뭐 이름뿐만 아니라 뭐 멤버 이름도 남다릅니다. 일단 뭐 소개를 해드리면 간단히 네. 이제 뭐 바닐라 어쿠스틱 같은 경우엔 바닐라맨과 바닐라맨 본명이 이제 정재원입니다. 바닐라맨과 그리고 여성 멤버 이제 성화로 이루어진 혼성 2인조 팝 밴드입니다. 그 지난 2008년 데뷔 당시에는 3인조였는데 2인조로 이제 재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감 가는 가사와 담백하면서 그 감성적인 음색으로 고정 팬층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또 주목해 봐야 될 게 멤버 이제 바닐라맨이 그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그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 썸 탈 거야 등을 이제 작곡을 하면서 제작을 예. 하면서 인디신 대세 작곡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뭐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건물을 샀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오늘 저기 이제 뭐 역주행곡으로 이제 선정을 한 같은 네네.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이번 지난달 12일에 발매된 5번째 정규 앨범 어울리게 칠해줘의 그 타이틀곡입니다. 봄의 말미에 꼭 들어봐야 하는 그 러브송인데요. 듣고 있다 보면 그 메말랐던 좀 감성이 좀 풀풀 좀 샘솟는 느낌도 있고, 어허. 예, 한번 네. 또 들어보시면 네. 또 음악적으로도 그 성화의 그 아름다운 보컬과 진짜요. 그 바닐라맨의 그 기타 연주, 그다음에 또 깎아놓은 듯한 그 정갈한 전체적인 곡 사운드까지 어디 하나 그냥 부족하지 않은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 그 바닐라 어쿠스틱이 들려주겠다는 그 힐링송이자 네. 러브송이라고 저는 뭐 감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뮤비를 저 잠깐 봤는데 예, 크레파스 느낌이 나네. 크레파스. 예. 빨진 옷 파란 법.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사람이 좀 순수해지는 그런 예. 느낌, 정화되는 네.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예. 정말로요. 멤버들이 전하는 같은 말, 이 곡이 어떤 곡일지 정말 궁금한데 멤버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바닐라 어쿠스틱입니다. 저는 바닐라 어쿠스틱의 리더 바닐라맨이고요. 네, 바닐라 어쿠스틱의 노래하는 사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저희 정규 5집 어울리게 칠해줘의 타이틀곡은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곡 소개 좀 짧게 해주세요. 네, 오빠가 해주세요. 같은 말은 이 봄에 어울리는 굉장히 경쾌한 리듬을 가진 곡이긴 하지만 이렇게 서로 소홀해지고 시들해진 그런 연인 관계에서 우리 사랑을 다시 예전처럼 다시 불타오르게 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을 가진 네. 그때 사랑했던 나에게 사랑을 속삭였던 그런 같은 말을 속삭여달라 그런 내용을 가진 굉장히 발랄하고 기분 좋은 곡입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연인들이나 약간 관계가 좀 시들해진 연인들 이런 분들한테 좀 한 번쯤은 들어보면은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공연도 준비하고 있죠? 네, 5월 26, 27일 날 웨스트 브릿지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니까 단독 공연이거든요. 앨범 발매 공연이니까 신곡들 많이 불러드릴 거고 여러분들 꼭 보러 오셨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컴백했으니까 뭐 라디오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네, 정말 저희 오랜만에 하는 공연이니까 그동안에 듣고 싶으셨던 곡들 많으실 텐데 거기서 다 풀어드리니까 많이 보러 오세요. 네. 왠지 어색해졌어. 또 단독 공연을 하신다고? 예, 그렇죠. 뭐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 그 바닐라 어쿠스틱의 네. 정규 5집에서는 사실 역주행곡을 꼽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같은 말 이외에도 뭐 20살과 같은 그 속삭, 20살과 콜라보했던 그 너를 담아 봄. 그다음에 어울리게 칠해줘 같은 경우에는 전 음원 사이트에서 지금 뭐 히트가 엄청나게 이미. 찍히고 있는 이미. 네네. 그러고 있는 매력적인 수록곡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그래서 아하. 저는 이제 뭐 대중분들께서 바닐라 어쿠스틱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이번 공연에 한번 좀 직접 찾으셔서 어허. 공연장에서 한번 이들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니, 저도 사실 그 인디 쪽 음악을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접하거나 새롭게 듣게 될 기회가 많진 않은데 그렇죠. 이렇게 항상 매주 와서 소개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디 씬에도 되게 큰 힘이 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제가 정말 반가운 소식을
네. 하나 좀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 주에서 뭐 입질이 오고 있어요. 예,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역주행구 그 첫 시간에 네네. 소개해드렸던 그 밴드 위아영이 네, 이제 기억나요. 드디어 그 음반 판매량으로 그 인디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K 인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너무 반가웠었어요. 어허. 그래서 뭐 계속해서 좋은 음악 또 좋은 가수들을 발굴하는데 열과성을 다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또 기회를 만들어준 TBS와 캡틴 스타와 뭐 또 서울시에 네네. 감사의 뜻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박영훈 기자의 그 마음을 좀 아는 게 어디 산부인과에서 내가 그 박영희를 내가 직접 손으로 받았잖냐 그랬는데 그 친구가 잘 됐어. 뭐 그런 느낌인 거지.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저희 때 어렸을 때 조산원이라고 있었거든요. 산파. 이런 분들이 내가 받았는데. 거기 그 장군 됐잖아 그 아이가 그런 느낌인 거지. 걔가 출세했잖니 내 손으로 받았는데 되게 뿌듯하고. 내가 탯줄 끊었는데 뭐 이런 느낌이죠. 네네네. 앞으로도 탯줄 좀 많이 끊어주세요. 예, 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네. 네네. 자, 이어서 연예계 따끈따끈했던 현장으로 가봅니다. 현장 스타 고고싱. 고싱.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또 한 번 극장가의 흥행을 누립니다. 바로 인기 웹툰 여중생 A인데요. 중학생 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이 넓은 세상에 왜 나는 혼자일까? 라는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친구들에게는 위로와 응원을 해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그 시기를 잘 거쳐서 어른이 된 세대들에게는 그 시절을 추억하며 공감하고 그리고 좀 힐링이 되는 그런 작품인데요. 영화 곡성의 중헌 존재감, 모태 연기자 김환희와 연기돌로 자리매김한 엑소의 수호가 주연을 맡아 인생 영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웹툰의 여주인공으로 들어오니까 상상만 하던 일인데 정말로 그런 거라 굉장히 기뻤고요. 대본을 보면서 시나리오가 너무 좋다고 일단 느꼈어요. 원작의 미래의 그 감정선이나 그런 것들 해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많이 연기를 해야 자랐죠. 그 성장하고 원작의 있는 미래를 잘 모습이에요.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한 웹툰이고 그리고 또 제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또 여성 팬을 많이 갖고 있는 캐릭터더라고요. 맞아요. 원작 팬 여러분들이 그 가졌던 그 감성을 그 영화를 보면서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연기했습니다. 원작과 싱크로율 100%에 도전하는 영화 여중생 A는 취미는 게임, 특기는 글쓰기. 하지만 자존감은 0%인 중학생 미래가 현실 친구에게 받은 상처를 랜선 친구 재희와 함께 극복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여중생 A는 중학교 3학년인 미래가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에요. 미래를 중심으로 그 미래 주변 친구들과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상처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 그 치유해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영화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촬영으로 현실 친구가 됐다는 환희와 수호. 이날 현장은 실제 교실처럼 왁자지껄했었는데요. 여기에 츤데레 매력으로 시선을 강탈한 이가 있었으니 나하고는 안 맞는 역이다. 주인공한테는 일단 뭐랄까 되게 벽이 있는 그런 선생님이기 때문에 뭐 자기 그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보다는 자기 그 난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선생님으로 설정을 해주셔가지고 뭐 연기하기에는 뭐 많이 힘들진 않았는데. 사춘기 소녀 미래의 현실 적응기. 원작의 감성에 치유를 더한 영화 여중생 A. 오는 6월 극장가에서 만나요. 인피니트의 리더 성규가 전격 입대했습니다.
2010년에 혜성같이 등장, 내꺼 하자, 맨 인 러브, 파라다이스 등 다수의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스타덤에 올랐던 성규. 인피니트 멤버 중 최초로 솔로 앨범을 발표하는 등 아티스트로서도 존재감을 보였던 그였는데요. 성규의 입대 소식 역시 자신의 단독 콘서트 현장에서 처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입소 당일 어색한 짧은 머리로 등장한 성규. 입대하는 그를 응원하기 위해 무려 300여 명의 팬들이 현장을 찾았는데요. 원래는 비공개로 입소할 예정이었지만 그를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따로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성규 씨 무척이나 수줍어하는 모습이죠. 그의 입대 소식이 아쉬운 건 팬들뿐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평소 성규의 롤모델이자 정신적 지주로 알려진 넬의 김종환은 SNS에 잠시만 안녕이라며 그와 함께했던 영상을 공개했고요. 절친인 시스타 출신 보라는 꼭 면회 갈게라며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성규는 앞으로 5주간 군사훈련을 마친 뒤 육군 현역으로 복무할 예정인데요. 멋진 사나이가 되어 돌아올 그날까지 팩틴스타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네, 김한희 양 영화 그 곡성에서 멋이 좀 안디. 그러니까요. 예. 야, 네. 근데 야 이제는 소년 느낌이 나네요. 네, 정말 많이 컸습니다. 네네. 시간이 빨리 갔어요. 예. 네. 자, 여러분 지금 한류의 중심. 서울에서 만나는 연예가의 모든 것 팩트인스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연예가 포커스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저 2시간 전쯤이죠. BTS 방탄소년단. 네. 예, 세계 팬들 기대 속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또 뮤직비디오 아까 시작 전에 봤었잖아요. 네네네네. 뮤직비디오도 너무나도 멋있던데. 네, 방탄소년단이 오늘 오후 6시에요.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의 타이틀곡인 페이크 러브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겨우 2시간 좀 지났는데요. 무려 조회수가 방금 260만 뷰 정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뮤직비디오 봤는데요. 화려한 세트장과 색감은 DNA와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요. 네네. 좀 퍼포먼스가 좀 더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사실 이렇게 칼군무로 유명하잖아요. 방탄소년단이. 사실 칼군무는 멋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연습을 통한 테크닉 같은 건데 이번에는 퍼포먼스가 좀 더 예술성의 좀 승화된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칼군무 테크닉적인 것보다는 방탄소년단이 이제 워낙 이제 거성으로 컸으니까 자기들만의 그 예술성이 투여된 게 전위적인 퍼포먼스로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번 앨범이요. 지금 우리나라 최대 음원 사이트인 M사에서 1위부터 6위까지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벌써부터 공개되자마자 이렇게 뜨거운 게 정말 네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뮤비를 찾아볼 정도니까. BTS. 가요계 거북선이죠. 뮤직비디오 네네. 조회수도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미 저기 무슨 그 기록들을 세워가고 있는데 이 기세가 이제 당분 계속 그냥 갈 것 같아요.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기 세계 최고의 그 음악 시상식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신곡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반 판매량, 그다음에 세계 투어를 통한 관객몰이 그 수치, 그다음 방송 시청률, 팬클럽 확대 등 여러 기록들이 저는 새로 쓰여질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벌써 그 지표가 나오고 있는 게 이번에 그 발매된 세 번째 정규 앨범 선주문이 144만 장을 돌파를 했습니다. 역대 최다 예약 판매이자 방탄의 지난 앨범보다 49만 장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특히 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를 통해서 글로벌 그 톱 수준의 아이돌을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봤을 땐 그 전 세계 이제 아미들이 팬들이 늘어나서 방탄소년단을 정말 격하게 지지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팬들의 리액션 보면 깜짝 놀랍니다. 자,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또 5월 가요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가수들 줄줄이 컴백을 예고하고 있죠. 네, 이분 싫어하는 여성분 찾기 힘든 것 같아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발라드 하면 떠오르는 분 바로 성시경 씨인데요. 성시경 씨가 25일 6시에 새 디지털 싱글인
나의 밤, 나의 너 위에 7개월 만에 새로운 곡을 낸다고 하는데요. 네. 봄, 여름 계절에 어울리는 발라드 곡이라고 합니다. 놀이플라이의 권순관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성시경 씨는 사실 팬층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10위권 안에는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죠, 좋죠. 뭐 네. 인디신 또 컴백 소식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인디신 또 음원 절대 강자 볼빨간 사춘기가 네. 이제 성시경의 이제 하루 앞선 24일 날 이제 새 미니 앨범을 이제 통해서 이제 전격 컴백을 하는데 사실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공백기가 꽤나 길었어요. 뭐 학업 문제도 있었고 이들의 또 뭐 여러 일들 때문에 좀 공백기가 길었었는데 이번에 그 공백기가 길었던 만큼 좀 기대를 해도 좋다. 그리고 음원과 음악의 완성도가 좀 있는 그런 곡, 7곡을 수록한 미니 앨범을 찾아오니까 좀 기대를 해달라. 소속사 측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뭐 7월에 또 대규모 콘서트를 계획 중이라서 네네. 그 콘서트를 한번 찾아가 볼 생각인데요. 방송 활동이라든지 다른 활동보다는 좀 공연하고 음원 활동만으로 좀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하, 성발라, 예, 성시경 씨하고 이제 볼빨간이의 사춘기. 네. 예. 야, 뭐 둘 다 완전 강자인데, 예.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길까요? 네. 저는 성시경 씨도 물론 최고긴 하지만 10대 연령층, 이렇게 10대 팬덤이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는 10대, 20대 팬덤이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해서 지금 볼빨간 사춘기의 음원 판매력은 거의 정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볼빨간 사춘기. 예, 하지만 연지곤지. 장기적으로는 성시경 네네. 씨가 더 많이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허. 네. 네. 뭐 저는 뭐 5월 가요계 대전에서 최고의 승자는 방탄 그리고 볼빨간 둘이 되지 않겠느냐. 왜요? 성시경 씨는 왜 빼세요? 성시경 씨는 저도 김주영 기자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일갈하시는 그 거예요? 맷집이 있으니까 길게 오래 가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멤버 종현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슬픔에 잠겼던 그룹 샤이니도 다시 팬들에게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예, 뭐 또 종현이 떠나고 네네. 나서 4인 체제로 이제 처음 선보이게 됩니다. 이번 이제 컴백 정규 6집 첫 번째 앨범 같은 경우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정말 그 종현 사건 이후로 정말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샤이니 멤버들이 많은 준비를 했고 더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분명히. 세네 배 더, 아니 100배, 뭐 1000배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종현을 담고 정말 깊이 있는 음악을 들려주고 더 정말 아름다운 무대를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조금 이제 특히 그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이번 그 6집은 총 3개 앨범으로 5월 28일, 그다음 6월 11일, 그다음 25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매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한 그 느낌이 네. 들어요. 그렇죠? 그러게요, 예. 네. 방탄, 성시경, 볼빨간 사춘기, 샤이니까지 이름만 들어도 진짜 쟁쟁한 가수들인데 여기서 이제 또 끝이 아니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룹들이 또 색다른 또 컴백을 예고하고 네, 있죠. 맞습니다. 네. 해외엔 방탄이 있고 국내엔 워너원이 있는데요. 6월에 워너원이 유닛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 4개의 유닛으로 쪼개져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컨셉이 다 다릅니다. 일단 리노미라는 유닛은요. 청순한 순백의 소년들이 떠나는 감성 여행 컨셉이고요. 재밌죠? 또 남바와는 소녀에서 진정한 남자로 거듭나는 컨셉을, 더힐은 이별에 대처하는 두 남자의 위로 지친 서가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유닛이 가장 중요한 바로 강다니엘이 있기 때문인데요. 강다니엘, 김재한, 박우진이 뭉친 유닛 트러블 퓨지션은요. 일상을 벗어나 자유를 꿈꾸는 소년들의 하루를 컨셉으로 해놨다고 합니다. 사실 4명의 유닛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네, 팬들에게 네. 색다른 팬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어린 정말. 친구들한테는 진짜 남바완이네요. 네, 큰 저한테도 선물이네요. 남바완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K-pop 팬들에게 정말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소개할 그룹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팩트인스타 스타 인터뷰를 찾은 아이돌 그룹인데요. 주인공은요? 청초함 그리고 걸크러쉬가 함께 만났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걸그룹 HUB 함께 하시죠. 아이돌의 매력을 파헤치는 아이돌 전문 방송 팩트인스타의 MC 준입니다. 걸크러쉬한 모습은 잠시 내려두고요. 청초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왔네요. 자, HUB입니다. 안녕하세요. TBS 팩트 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호퓨 팡스! 안녕하세요, HUB입니다. 저희 HUB는 호퓨 바운스의 약자이자 다 같이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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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입니다.
멀어지는 모습 그렇다면 나 baby 사랑할 수 없는지 알 수 없이 내 미소 돌아올 수 없단 말 그래도 난 믿었어. 저희 신곡인 벚꽃 피는 날에는 기존의 HB의 곡들과는 색다른 장르의 R&B 장르의 곡으로 돌아왔고요. 앞으로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효성 가사령이 직접 안무를 만들었다고 해요. 네, 저희가 동선 위주로 이제 안무를 짰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풍차를 돌리는 안무가 있어요. 네. 그 안무가 제일 포인트고 네. 보기에도 되게 딱 예쁜 그런 안무입니다. 여기 이거부터 이거부터 그냥 지금 안무를 만드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우리 팀워크. 맞아. 시오 시작. 꽃이 떨어지는 날은 우리 사랑마저 지고 가슴 아픈 너 사랑했던 나 모두 사라지고 마는데 지금 우린 정말 생소한 건 단 한 번도 이 방송을 하면서 시오 시작은 처음 들어봤어요. 시오 시작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HB의 각자 매력을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HB의 매력 탐구 토크입니다. 우사인 볼트가 있어요. 자유스에 엄청난 영웅이셨죠. 이번에 솔로로도 나와서 출연을 네.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했던 곡이 김완선 선배님의 오늘 밤이라는 곡이었는데 발라드였어요. 네. 근데 여신, 여름의 신으로 되겠다라는 뜻으로 신나고 완전 건강한 이미지로 돌았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신곡 팩트인스타를 통해서 한번 네. 들려줄 수 있어요? 네. 팩트인스타를 위해서? 고맙습니다. 자, 앞에 조금만 불러드릴게요. 네. 아침부터 이상한 기분이 거지같이 부르키는 예감이 갑자기 내 전화가 팡팡팡 부재중 문자가 팡팡팡 포인트 안무가 네. 펭귄 댄스라고 있는데요. 펭귄처럼 귀엽게 뚝뚝 이렇게 치는 댄스가 있어요. 이게 뭐야? 잘 들었고요. 자, 우리 시구 여신으로도 유명하죠, 우리 도희 씨. 그날 영상 봤는데 아주 허리가 활처럼이더라고요. 저희 이 자리에서 한번 네. 업그레이드된 시구 포즈 한번 봐도 네. 될까요? 자, 바지를 입었으니까 네. 좀 앞치마를 벗겠습니다. 앞치마야. 일단 포즈만 한번 잡아볼까요, 포즈만? 진짜 길어요. 누가 봐도 길어요, 지금. 와. 사실 준비했어. 네, 힐 신어가지고. 눈빛에 살기가 나오죠, 갑자기. 자. 너무 섹시. 매너가 있네요. 딱 많이 흐르네요, 그래요. 자, 보니까 혹시 덤블링도 가능하다고. 네. 조심해, 다치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루이 언니 바지 입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바지 입었습니다. 반바지예요, 반바지. 응원 박수 한번 주세요, 응원. 자, 응원 박수 해주세요, 응원 박수. 시오 시작. 자, 앞치마를 이제 자, 신발 신고 앞치마 매시고요. 루이의 요리 교실 같네요. 신발에 올리고. 오늘 카레를 만들겠습니다. 만능 제주꾼 있다고 들었어요. 서령. 만능 제주꾼이에요. 안무 창작뿐 아니라 작곡도 하고요. 최근엔 기타까지 배운다고. 자, 이거 기타 배운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가 뭐야? 네, 400년 빌려줘? 오, 10년? 네, 한 달 된 것 같아요. 한번 기대갖고 기타 실력 볼 수 있을까요? 쓸쓸하던 그곳 죄송합니다. 숨좀 잡죠. 목소리 너무 좋다. 목소리.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철없던 사람아 그대는 나의 모든 것 쓰라쓰려 하나 무정한 사람아 사랑해서 말 못한 나 내가 싫어 말하는 나
우리 이번에는 메인 보컬 채희로 갑니다. 별명이 음색 요정이라고. 여기서 음색 요정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자,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고개를 돌린 채로 한숨만 내쉰다. 내가 처음 보는 표정을 하고 서 있다. 차라리 화를 내지 싫어졌다고 말을 하지.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니. 내가 갈게 애써 날 위하는 척하지마. 넌 준비했잖아. 그래 널 떠나줄게. 내가 보냈던 널 보는 게 아파. 내가 갈게 널 보내줄게. 자, 이번엔 리더 효선으로 갑니다. 개인기가 한 100개 되는데 그중에 하나를 보여줄 거죠? 네. 정말 센 거. 너무 센 거. 원래 개인기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너무 오늘 많은데. 베스트 중에 베스트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어떤 개인기죠? 제가 사과를 쪼갤 수가 있어가지고 두 손으로. 한 손은 못 깨고 두 손으로. 자. 제가 1분 안에 깼습니다. 오! 이거 뭐야, 무슨. 앞에 보고 해야지, 앞에 보고. 이거 거의 사과. 자, 여기까지. 와! 아니, 언제부터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복싱을 했었거든요. 무섭습니다. 남들보다 네. 좀 주먹이 좀 커요. 네. 이게 그래요? 주먹이 네. 약간 이게 잽이에요. 오! 우리 한 스텝 보여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한번? 펀치도 보여주시고 카메라 보고요. 제보에 따르면 정말 고급스러운 춤도 저렴하게 추는 재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렴하게. 주시죠! 고급지게 저렴하게. 고급지게 저렴하게. 오! 자, 이번엔 열정의 아이콘 예인으로 갑니다. 저희 연기 아이돌. 네. 욕심이 그렇게 많다고 들었어요. 네. TV 앞에서만 가면은 네. 드라마를 보면서 자꾸 따라해요. 취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엽사찍기. 네. 맞아. 그리고 하나는 진짜 연기돌. 대박. 이 엽사의 능력과 연기 욕심을 한 번에 저희가 콜라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미션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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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릉. 좀 볼 수 있을까요? 매우 바쁜데. 네? 혹시 보이스피싱인가요? 전화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요.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서 아무튼 뭐 맞습니다. 친해지는 데는 게임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게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HV의 끼와 흥을 폭발시킬 수 있는 흥청망청 1초 음악 퀴즈입니다. 정답을 안다 싶으면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오른손을 빨리 들면 되는 거예요. 주시죠. 소원을 말해봐. 들렸어? 이거 들었어요? 들렸어? 정답입니다. 댄스까지 해요, 댄스까지. 자. 뺏을 수 있어요, 뺏을 수 있어요? 오, 맨발이 이래서 중요했군요. 자. 오. 자, 주시죠. 투피엔 선배님의 하트비트. 정답입니다. 자, 음악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자. 오. 야, 준비해. 자, 여기까지. 그래요. 자, 이제 벌써 팩트니스트와 함께한 시간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함께한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이제 첫 예능인데요. 떨리지만 즐겁게 했던 것 같고 다음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할 수 없었던 그 이유 벚꽃 피는 날에 다시 만나자고 꽃이 피고 지고 난 후 어느새 분홍물 간으로 툭 틀어줄 카페 달콤했던 시럽을 공기 떨어지는 날은 우리 사랑마저 지고 가슴 아픈 너 사랑했던 나 모두 사라지고 마는데 지금 우린 벚꽃 피어야 듯한 날 어느새 그래요, HUB. 예. 우리 저기 효선 양인가요? 예. 효선 양? 네. 어린 춘자. 예. 저희 그 신인 때 생각나네요. 예. 끼와 열정이 저런 열정이 이제 식질 말아야 되는데. 그러게요. 딱 보면서 참 예전 생각나네요. 원래 가지고 있던 끼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리슨 투 마 하피 막 추운데 막 너무 멋있었어요. 네. 저런 것을 아주 예쁘게 다 여기저기에 이렇게 다 칠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말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릴 때 왜 청초 그리고 걸크러쉬라고 소개했는지 확 이해가 되셨죠? 네네네. 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또 누가 찾아오잖아요. 여러분의 눈과 귀를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요 남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요. 바로 드림캐쳐입니다. 오늘 수요일 아하. 오후 4시 TBS 오픈 스튜디오로 오시면요. 그녀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저도 개인적으로 네. 팬인데 아, 잘 돼서 너무 드림캐쳐. 좋아요. 예, 잘자 내 꿈꿔. 자, 그럼 저희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인사드릴까요? 예.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불구면 연애하자. 고맙습니다. 내 꿈꿔. 네. 햇살이 눈부실 땐 너의 눈이 돼줄게 바람이 차가울 땐 따뜻이 안아줄게 하루에 한 번은 사랑한다 말할게 언제나 변함없이 네 편이 돼줄게 무색해져버린 말 우린 전과 달라서 새삼스레 꺼내기엔 왠지 어색해졌어